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독교 세계관 산책의 이목사입니다. 오늘부터 여러분들과 함께 기독교 세계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사실 이 세계관이라는 말이 참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세계관은 어려운 것이 아니라 그 누구나 당연히 알아야 될 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세계관에 대해서 쉽게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적어도 이 기독교 세계관 산책 시리즈를 다 보시면 그래도 기독교 세계관에 대한 이 기본적인 기초는 닦으실 수 있으실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부담 없이 편하게 이 영상을 보고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강의는 여러분들께서 혹시나 참고가 되실 만한 텍스트가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책 한 권을 정해보았습니다. 현재 총신대 명예교수님이시고 기독교 세계관 관련 강의를 많이 하신 이 신국원 교수님께서 쓰신 니고데모의 안경이라는 책을 선정을 해보았습니다. 이 시중에 기독교 세계관과 관련된 좋은 책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책이 기독교 세계관에 대해서는 입문하기도 쉽고 좋은 책인 것 같아서 이 책의 내용을 참고하고 조금 더 덧붙여서 여러분들과 함께 기독교 세계관 이야기를 풀어나가고자 합니다. 요즘은 옛날에 비해서 이 세계관이라는 말이 자주 사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영화에도 보면 이 세계관이라는 이 말이 사용이 되고 게임에도 이 세계관이라는 말이 요즘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드라마에도 그 나름의 세계관이 있고 그 세계관을 알아야 드라마나 영화도 더 재밌게 볼 수 있는 그러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저도 이 마블 영화를 좋아하거든요. 근데 그 마블 영화를 더 재밌게 보려면 이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의 첫 번째 영화부터 시작을 해서 이어지는 시리즈를 쭉 다 봐야지 그 마블 영화들을 더 재밌게 볼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이 드라마나 영화나 게임에서 말하는 이 세계관은 그것들을 이루고 있는 그 세계의 배경이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는지를 설명하기 위한 용어로 이 세계관이라는 말을 사용을 합니다. 또한 그 어떤 사건이 있기까지 등장인물들의 관계도가 어떠한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 세계관이라는 용어가 요즘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세계관은 무엇이냐면요, 세계관을 한마디로 정의해보자면 이 세계관이라는 것은 세상과 인생을 내다보는 창이다. 그리고 세상과 인생을 바라보는 안목이라 그렇게 정의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계관을 도구로 비교했을 때는 이 세상과 인생을 내다보는 이제 창문이다. 그리고 세상과 인생을 내다보는 안경이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세계관에 대해서 안경으로 비유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우리가 똑같은 세상을 보더라도 붉은색 안경을 쓰면 온 세상이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빨갛게 보이겠죠. 만일 우리가 파란색 안경을 쓰고 이 세상을 바라보면 이 세상은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이 세상이 파랗게 보이겠죠. 제가 예전에 결혼하고 얼마 있지 않아 아내와 함께 여름 휴가로 일본 오키나와 섬으로 여행을 간 적이 있었습니다. 오키나와는 한국의 제주도와 같이 매우 아름다운 섬이자 휴양지입니다. 제가 오키나와로 가고 싶었던 이유는 딱 한 가지였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름다운 에메랄드빛 바다를 실컷 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키나와에 가서 원없이 투명하고 아름다운 그 에메랄드빛 바다를 보고 온 좋은 기억이 있습니다. 그 바다가 너무 아름답다 못해 그 넓은 바다가 무섭게 느껴질 만큼 하나님께서 만드신 멋지고 아름다운 바다를 원없이 보고 왔던 그러한 좋은 기억이 있습니다. 그 깨끗한 에메랄드빛 바다를 보면서 제가 느꼈던 감정은 무엇이었냐면 바로 아름답다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만일 아름다운 색깔의 바다를 검은색 안경을 끼고 본다면 그 아름다운 바다가 어떻게 보일까요? 똑같은 바다를 보더라도 실제만큼 아름답다는 느낌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회색 안경을 끼고 그 아름다운 바다를 본다면 어떨까요? 아름답다는 느낌보다
뭔가 우울하고 회상적이고 오래된 그런 느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똑같은 세상을 보더라도 어떤 색깔의 안경을 끼고 보느냐에 따라, 어떤 관점으로 이 세상을 보느냐에 따라 이 세상은 아름답게 보일 수도 있고 우울하게 보일 수도 있고 부정적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똑같은 세상을 보더라도 그 느낌이 다른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그 세상을 바라보는 안경, 즉 각 사람의 세계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여러 유형의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똑같은 대한민국에서 살고 똑같이 이 세상을 보며 이 대한민국이라는 이 문화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어떤 사람의 눈에는 그래도 이 세상이 살만한 세상이다, 그렇게 보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똑같은 세상을 보지만 이 세상을 부정적으로 보고 비판하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왜 똑같은 세상을 보는데 생각하는 관점은 다른 것일까요? 그것은 각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 즉 세상을 보는 관점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세계관은 선천적인 영향과 후천적인 영향으로 형성이 됩니다. 선천적으로는 한 사람이 출생하면서 타고난 성향과 기질로부터 말미암는 것을 의미합니다. 후천적인 것은 그 사람이 태어나고 살면서 그 사람이 속한 환경, 그리고 그 환경 속에서 경험하는 일들, 그 인생 속에서 만나게 되는 사람들로부터 받는 영향을 의미합니다. 가령 가정에서 이 부모님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자란 어린이와, 그리고 어릴 적부터 부모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불안한 가정 상태에서 자란 그 어린이의 성향은 분명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인생에서 어떤 좋은 일들을 경험했느냐, 혹은 어떤 부정적인 일을 경험했느냐에 따라, 그리고 어떤 성향의 사람들과 만나고 그 사람들과 관계하느냐에 따라서 그 모든 것들이 한 사람의 세계관에 형성하는데 많은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어떤 환경에서 어떤 교육을 받고 자랐는지도 그 세계관 형성에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왜냐하면 교육은 세계관을 형성하는 작업이기 때문입니다. 역사적으로 사람들은 교육을 통해서 어떤 공동체가 지향하는, 그리고 그 국가가 지향하는 사상과 이데올로기를 심기 위해서 이 교육이란 도구를 사용했습니다. 학교는 대표적으로 교육을 시행하는 기관이죠. 그래서 학교는 학생들에게 지식만을 전달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 국가와 단체가 가진 이데올로기나 사상을 형성하게 하는 기관으로 활용되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사람이 성장하면서 경험한 일들, 그리고 속한 공동체, 그리고 자라온 배경, 교육 환경, 그리고 만나게 되는 사람들을 통해서 오늘의 내가 있고, 그리고 내가 가진 세계관을 형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선천적, 후천적 요소들이 한 사람의 인생에 세계관을 형성하는데 많은 영향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이 세상을 바라보고 계신가요? 함께 생각해 보면서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